안녕하세요. 토크 데이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우리는 마윈으로부터 어떤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저는 단순히 학생이나 직장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무한한 잠재력을 봅니다. 저는 미래의 CEO, 발명가, 예술가, 엔지니어, 선생님, 그리고 글로벌 시민들을 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다음 위대한 기술 회사를 세울 수도 있고 베스트셀러 소설을 쓰거나 심지어 세계적인 외교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대부분이 맞서야 할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야 할 아주 크고 무서운 용 한 마리요. 그게 미적분이나 유기화학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죠. 저는 바로 영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작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영어를 배우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영어 때문에 고생했고, 오해도 했고, 발음도 틀렸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교실이 아닌 기회를 쫓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을 길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영감을 주고 실용적이며 약간의 재미도 있는 방법으로요. 영어를 쉽게 배우는 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뭔가를 싫어하면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마치 두리안을 먹으려는 것과 같아요. 냄새가 싫으면 구역질을 하고 억지로 삼키려다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 영어를 배우는 첫 단계는 영어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12살 때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고요? 더 좋은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항저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내가 영어를 배우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나도 저들처럼 행복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아주 미친 짓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항저우 호텔로 가서 외국인들에게 무료 관광을 제안했습니다. 무료로요. 믿어지세요? 요즘 10대에게 새벽 5시에 일어나라고 하면 아동학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신이 났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발음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저를 고쳐주었죠. 저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숙녀분께 매우 뜨겁다 하트고 말했는데 제 의도는 아름답다는 뜻이었지만 영어에서는 그게 좀 부적절하게 들린다는 걸 몰랐죠. 하지만 그들은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 영어와 사랑에 빠지세요. 영어를 보고 영어 음악을 듣고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언어와 사랑에 빠지세요. 그러면 공부한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저 즐길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수학처럼 대합니다. 현재 완료형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이런 공식처럼 문법 규칙을 외우죠. 벌써 잊어버렸네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당신의 첫 번째 언어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엄마가 아기였을 때 문법책을 주셨나요? 울기 전에 동사 시제를 앉아서 공부했나요? 아니죠. 당신은 언어를 사용했고 실수를 했고 옹알이를 했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면접에서 옹알이를 시도해보세요. 영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쓰고 듣고 읽으세요. 거울을 보며 혼잣말도 하세요. 다만 사람들이 못 보게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영어로 재밌는 시도 써보고 맥도날드 메뉴도 영어로 읽어보세요. 자막 없이 아니면 영어 자막으로 영화를 보세요. 만약 시험에 합격하려고 영어를 배운다면 시험이 끝난 후에는 잊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면 어떨까요? 자,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언어를 배울 때는 부끄러움을 모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보처럼 들리는 것에 괜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바보처럼 들릴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해변이란 영어 단어를 말하려고 했을 때 아주 나쁜 단어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화창한 해변에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매우 헷갈려 했다고만 해두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실수를 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강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영어에 웃을 때마다 당신은 그들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당신은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영어 스터디 그룹에 가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고 혼란스러운 로봇처럼 들리더라도 입을 여세요. 언젠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어요?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바보처럼 들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영어를 배울 때는 인터넷이 없었고 카세트 테이프 뿐이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아세요? 음악을 재생하는 화석 같은 거죠. 이제 당신에게는 유튜브, 넷플릭스, 팟캐스트, 틱톡, 온라인 강의, 앱, 그리고 챗GPT 같은 AI 선생님까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나요? 하하. 인터넷을 활용하세요. 게임, 요리, 패션, 사업 등 당신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어 유튜버를 찾으세요. 페이스북, 레딧, 디스코드에서 영어 학습 그룹에 가입하고 질문하고 친구를 사귀고 연습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밈이나 고양이 영상만 스크롤하지 마세요. 좋아요. 고양이 영상은 영혼에 좋으니 몇 개만 보세요. 휴대폰을 더 똑똑해지는데 사용하세요. 단지 인기 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은 목표는 작은 발전을 만듭니다. 큰 목표는 당신을 겁먹게 하지만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목표는 영어 시험에서 90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막 없이 영화를 이해하고 영어로 연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죠. 언젠가 저는 영어로 TED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스탠퍼드, UN에서 모두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완벽했냐고요? 아닙니다. 어렵고 복잡한 단어를 썼냐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이해했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세요. 언젠가 영어로 TED 강연을 할 거야. 또는 영어로 소설을 쓸 거야 라고 말이죠. 아니면 영어로 멋지게 플러팅할 거야 라고요.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요점은 크게 꿈꾸라는 겁니다. 가끔 향수에 젖거나 크게 웃고 싶을 때 저는 제가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 녹음했던 오래된 파일들을 다시 들어봅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코미디 그 자체입니다. 저는 1995년산 길 잃은 GPS처럼 들렸습니다. 좌회전, 잠깐만요. 아니, 돌아가세요. 재탐색 중입니다. 저는 단어를 섞고 동사를 엉뚱한 곳에 넣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새로운 문법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저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단 1도요. 저는 크게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색했던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여정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실수, 모든 틀린 문장, 사람들이 저를 헷갈린 눈빛으로 볼 때마다 저는 성장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완벽한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산 위로 넘어지며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가끔은 뒤로 굴러떨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걸음씩 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상한 일이 생길 때도 그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이 벌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재미있는 모험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네, 당신은 이상한 말을 할 겁니다. 네,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당신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적인 것이고 인간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까요. 언젠가 당신은 이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와, 내가 진짜 저런 말을 했었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지금의 나를 바라고 할 겁니다. 성장은 당신의 문장이 외계어처럼 들릴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웃으세요. 계속 시도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배우세요. 그렇게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영어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단순한 과목이 아닙니다. 1년의 문법 규칙이나 긴 단어 목록이 아닙니다. 영어는 바로 다리입니다. 당신과 세상 사이를 잇는 다리, 당신의 꿈과 현실 사이를 잇는 다리, 당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해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영어 덕분에 제 세상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업가, 과학자, 학생, 그리고 대통령까지요. 저는 TV나 잡지에서만 보던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중국이나 동양, 서양으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고 영어는 제가 그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리바바를 세웠을 때 저는 단순히 중국 회사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그 언어는 바로 영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법이 틀려도 억양이 강해도 단순한 헬로우 한마디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을 담아 말한다면 사람들은 귀 기울일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와 대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제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어색했지만 용기 있는 단어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니 밖으로 나가서 대담하게 말하고 크게 웃고 실수하고 발전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세요. 계속 나아가세요.